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춤추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좀 쉬고 왔더니 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누워가지고 멍하니 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하다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잘했어요? 놀고 나서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 자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좋은 유튜브 제가 항상 듣는 거 틀어놓고 그냥 듣다가 잠깐 깜빡 잠도 들었다가 그리고 누워있다가 폰도 좀 보다가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저랑 안 노는 동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식사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고 그쵸? 비슷하게 핸드폰 보거나 게임하거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다 오셨어요, 여러분은? 제가 없는 동안? 콩을 삶아서 콩국수 국물 만들려고 받침이 너무 많다.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린 집안일 처리했어요. 저는 미역국에 라면 끓이는 중이에요. 미역국에 라면? 미역국에 라면? 괜찮아요? 미역국 따로 라면 따로 아니면은 미역국은 미역국대로 미역국 안에다가 라면을 넣고 먹는다는 걸까? 군만두를 먹을까요? 찐만두를 먹을까요? 만두 라면을 먹을까요? 찐만두. 왜? 먼 콩물을 15,000원에 1리터라서 그냥 만들려고요. 요리 잘하시나 보다. 기성품 미역국 베이스로 라면을 끓였어요. 면만 넣어가지고 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역 라면을 만드셨다는 거죠. 돌아온 지 3분 된 리노아다. 3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3분 됐나? 늦은 점심으로 식빵 구워 먹었어요. 뭐 발라 드셨어요? 아무것도 안 발라 드셨어요? 그냥 맨식빵?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버터에 구워서 요즘 사서 쓰는 게 너무 비싼 경우가 많아서 점점 만들어서 먹는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잼 발라서 파마산 치즈 뿌려 먹어. 무슨 잼? 딸기잼. 나는 240개 부자인데. 야, 나 딸기잼 240개 부자인데. 에너지 충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폰 보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 틀어놓고 소리 들으면서 20분쯤 자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왔더니 에너지가 많이 충전된 것 같아요. 물만 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먹었던 파마산 치즈 토스트 맛이 나요. 240개에서 한 6개쯤 줄어든 것 같아요. 4, 5개 줄어들었나? 240개 빼기 한 5개? 아니요. 가족이 먹은 것도 있어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잘 확인하고 사자. 240개를 딸기잼을 사다니. 비상식량 취급하면 잘 산 것일지도 까먹기 좋은 일회용 포션. 잼도 유통기한은 있긴 하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오늘 코스트코 가서 초콜릿 무스를 사왔어요. 당은 일단 고민을 잊게 만들어요. 초콜릿 무스? 무스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코스트코 초콜릿 무스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누워있다 와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목이 좀 갈라지죠? 내가 먹어본 무스는 고구마 무스뿐. 고구마 피자는 그만 먹고 싶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감자와 고구마 피자. 고기 피자를 주제. 페퍼로니 피자 좋아하시겠다. 그러면 햄 많이 들어간 페퍼로니 피자. 제 방은 해가 이제 들기 시작했거든요. 각도가. 그랬더니 온도가 좀 높아진 게 느껴져요. 고구마 감자는 반찬으로도 먹잖아요. 페퍼로니 피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하신다는 분은. 불고기 피자 좋아해요. 에어컨을 틀어야겠네요. 그쵸? 에어컨이 근데 틀려 있는지 확신이 없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온도가 22도인 것 치고는 너무 안 시원한데? 페퍼로니 피자에 페퍼로니 추가해서 기름이 잘잘 흘러야 제맛. 근데도 페퍼로니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 않나요? 그쵸?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 적당히 올려져 있는 게 맛있지 않습니까? 짜긴 하죠. 그쵸? 나만 짠 거 아니구나. 그래서 중화하기 위해 파마산을 추가해요. 그러면 좀 덜 짜요.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페퍼로니 피자에 옥수수를 같이 씹어 먹어요. 옥수수가 올라가요? 아니면 옥수수를 따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페퍼로니와 많은 새우 오징어를 토핑으로 추가하고 싶어요. 아, 추가로 옥수수를 올려서 콘샐러드를 추가한다. 파마산 많이 뿌렸다 싶으면 다시 페퍼로니 추가, 이하 반복. 여러분만의 먹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저는 요거트 소스도 뿌려서 먹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것도 주문 추가하면 비싸져서 한 통 샀어요. 파마산. 저는 핫소스 못 먹어요. 핫소스 싫어해요. 파마산 요거트 소스 등등을 사셨어요? 타바스코 소스를 먹어봤는데 먹을만 했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돌아온 리노입니다. 잠시 누워있다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밤에 이렇게 낮잠을 자가지고 잘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마산은 나름 파스타에도 뿌려도 돼서 살만하다. 여기저기 용도가 있다. 소면에 뿌려 먹는다? 파마산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면은 면이니까. 파스타면은 싫은데 파마산 치즈가루가 잔뜩 있어요, 집에. 소스류는 있으면 어찌어찌 여러 가지로 넣어보고 맛있으면 그냥 써요. 빵 말고는 소비할 곳이 있나 싶음.
피자에다가 뿌려 먹거나 아니면 샐러드, 루꼴라 샐러드에다가 저는 파마산 치즈 뿌려 먹거든요. 루꼴라 샐러드는 어떠세요? 루꼴라 샐러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그렇게 박차고 나갔는데 다시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루꼴라가 채소의 로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루꼴라라고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많이 쓰는 채소입니다. 맛있어요. 저 좋아해요. 거기다가 파마산 치즈 뿌리면 잘 어울려요. 루꼴라랑. 토마토와 치즈가 서로 궁합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루꼴라도 네, 잘 어울립니다. 같은 이탈리안 재료라서 그런지 잘 어울려요. 파마산은 대부분 넣고 실패가 없는 듯해요. 그러나 밥에 뿌린다면 어떨까? 아, 리조또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누워있다가 20분쯤 저절로 눈이 감겨가지고 자다가 폰 보다가 그러다가 유튜브 보다가 그러다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올해도 절반이 아직 6월까지 돼야 절반 아니에요? 5월이면 절반보다가는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6월까지 가야 절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6월이 가기 전에 새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나 새해 운동하기 세웠는데 아직 한 번도 못 하셨다면 헬스장에 한 걸음 발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이 가기 전에. 우리 새해 계획 한 가지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새해 계획으로 영어 공부하기, 스페인어 공부하기를 세웠는데 영어 공부는 지금 잠시 앱으로 하고 있고요. 선생님을 지금 못 찾아가지고 과외하다가 앱으로 하고 있고 앱으로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La primavera, el verano, el otoño, el invierno.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스페인어로 해봤어요. El verano, el verano. 저 가서 핸드폰만 들고 올게요. 핸드폰 안 들고 와가지고 놓고 와가지고 잠시만요, 여러분. 자신감이 부족한 느낌? 누가? 내가? 나 자신감 부족한 느낌이라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무슨 뜻일까? 자신감이 부족한 느낌. 얘기해주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 그동안 일기나 써야지. 감정일기. 나는 지금 자신감 바닥이긴 해.
누워있다 와서 목소리가 자신감이 부족하게 들려요? 약간 가라앉은 느낌도 들고 오후 방송 치고는 좀 덜 즐거운 느낌이죠. 아까 울어서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울고 와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감정은 조금 풀리셨나요? 풀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직. 그 책을 읽었던 게 조금 셌던 것 같아요. 책에서 한마디 제가 송곳처럼 파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한테 조금 세게 들어와가지고 바로 풀리진 않고 오늘 지나고 이제 서서히 제 안에서 감정이 소화가 되면 풀리지 않을까? 바로는 안 풀릴 것 같아요. 바로는 조금 아파가지고 훅훅 들어와가지고 아니 저 비 맞은 강아지처럼 약간 구석에서 낑낑대면서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 풀렸냐고. 다정한 분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조금 셌어. 아까 읽었던 부분이. 다시 읽어볼까? 다시 읽었는데 역시 아프군. 다시 일기를 써야겠어. 일기 쓰고 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일기 쓱싹쓱싹 쓰고 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일기 쓰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 일본의 한 회사원이 자기 일기를 써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3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분석을 했을 때 30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1950일인데 그 중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이 1596일이래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30년 중에 1596일을 나쁜 기분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1596일을 나쁜 기분으로 1596일 나쁜 기분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아까 한숨 자고 방송 잠깐 끊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쁜 날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만 손해죠? 여러분들도 뭔가 기분 나쁜 일 있으시다면 저한테 다 털어내고 나 리노아 오늘 요리했는데 완전 망쳤어. 아니면 뭐 일요일인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 이런 거 다 털어내시고 좋은 기분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6월 내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잤다 같은 마음?
그거 저 잘 자고 왔어요. 20분쯤 잤던 것 같아요. 아까 잤어요. 잠깐 화장실 가서 다 털어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로 털어내셔도 됩니다. 지금 오신 분들에 비해서 채팅이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채팅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채팅을 좀 독려해야겠어. 나 소통하고 싶은데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산책하기 전까지 소통할 건데 채팅이 너무 적어서 채팅을 독려해야겠어. 채팅 독려 운동. 너무 치시는 분들만, 말하시는 분들만 말하고 계셔서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다 숨어 계시지 말고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리노비.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내겠다. 나와 와서 소통을 하자고. 숨지 말고 이리 나오세요. 자다가 깼어요. 아, 주무셨구나. 잠깐 옥상에서 공사 좀 하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공사는 어쩔 수 없죠. 리노비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일이고 일요일이다 보니 베라와 짜파게티가 땡기는 날이네요. 두 개 다 드셨나요? 베스킨라빈스와 짜파게티 2개 다 드셨나요? 말일에는 베스킨라빈스를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나? 제가 잘 몰라서 31일이면 베라를 먹어요? 베스킨라빈스를 먹는다? 31? 아, 31이니까 31일에 할인해줘요. 오늘은 무료 사이즈업이다. 그래서 무슨 맛으로 드실 겁니까? 무슨 맛? 좋아하는 맛은 무슨 맛? 31일이 없는 달은 30일이나 29일에 하는 걸로 기억해요. 민초? 일요일은 짜파게티 요리사, 31일은 베라 사이즈업. 민초 드세요? 민초? 민초 레츠고. 아몬드 봉봉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몬드 봉봉 먹어본지, 나 먹어봤나?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이 어떤 맛이지? 초코나무 숲도 맛있어요. 녹차 맛. 초코나무 숲인데 녹차 맛이에요? 이름은 초코나무 숲인데? 미국 베라에서 마이마미즈 에일리언 했다가 알바가 와우 했다는 썰이 기억나네요. 초코나무 숲인데 맛은 녹차 맛이라니까 좀 신기하다. 초코 맛이어야 될 것 같은데. 초코랑 녹차가 같이, 둘 다 카페인 2배 이벤트네. 지금 시즌은 포켓몬 콜라보가 있어서 그걸로 샀어요. 포켓몬 맛 아이스크림? 그런 것도 있나? 아니면 뭔가 굿즈를 주거나 하는 게 있나? 여러분들은 뭔가 잘 챙겨 먹고 이런 이벤트도 포켓몬 색깔에 맞는 종류가 있다. 이벤트도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마리오 도시락 사셨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이벤트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잘 찾는다고 해야 되나? 콜라보 이벤트는 중대사항이에요.
늙어서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어요. 일 안 하는 날은 집에 있는 게 최고죠. 맞아요. 소소한 걸 잘 찾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느라 알람을 이제 봤네. 저도 졸았어요.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아직 기분은 100%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가는 한결 나아진 리노아입니다. 거의 매일 회사 연구소에 있는데 좋아하는 걸로 치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로 치장한다는 거는 꾸민다는 얘기일까? 여자들처럼? 아니면 책상에다가 좋아하는 피규어 같은 거를 막 갖다 놓는다는 얘기일까요? 저번 주에 건강검진을 다녀왔는데 키가 컸더라고요. 몇 센치? 몇 센치 크셨어요? 아, 키캡을 모아서 키보드를 바꾼다거나 책상을 꾸미시는구나. 아무래도 아직은 기복이 있으실 수밖에 없으실 테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네, 조금 자고 왔더니 그래도 약간 에너지가 충전된 것 같아요. 약간 반짝반짝할 정도로 충전, 이 에너지 빠진 게 2cm나 컸어요. 필라테스에서 2cm 컸다고? 숨겨진 키를 찾은 건데 2cm나 컸으면 많이 컸는데? 필라테스 효과 확실한데? 척추가 펴지면 보통 2에서 3cm까지도 크더라고요. 다들 필라테스 하세요. 키 큰데요. 2cm 컸대요. 굽어진 등이 펴지면 확실히 키가 늘기는 해요. 근데 필라테스 너무 괴롭지 않나요? 난 너무 괴로워서 못하겠어. 나는 백수 때 할 일이 없어서 누워 있었더니 키가 커졌어요. 중력을 적게 받아서 키가 커진 건가? 봉 같은 거에 꾸준히 매달려도 등이 굽은 게 펴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두 분 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푹 자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20분 정도 자고 왔습니다. 이따가 밤에 밤잠을 못 자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달콤한 낮잠을 조금 자고 왔더니 약간 목도 돌아온 것 같고 가라앉았던 목도 기분도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피곤했어요. 저는 아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다. 마음이 피곤하다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몸을 충분히 쓰지 못해서 마음이 피곤했다고 할까요? 이번 주 운동을 충분히 못해서 저번 주에 큰 목표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 보이시긴 했었죠. 그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목표를 정했어요. 하반기에 내 인생의 두 번째 목표를 찾자라고 아주 큰 장기 계획으로 미뤘어요. 한 번에 찾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 목표를 미뤘습니다. 목표를 찾기 위한 목표. 정신적인 여유가 없으면 항상 뭔가 터지더군요. 저는 이번 주에 운동을 못했더니, 그러니까 발산을 못했잖아요.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속에 뭔가가 마그마처럼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가만 한 번 하고 웨이트 한 번 했거든요. 운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해서 발산을 해야 돼. 발산을 못하면 마음속에 마그마처럼 뭔가가 부글부글 쌓여요.
저도 운동했던 주랑 안 한 주는 기분이나 몸 상태가 많이 다르더군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족하시긴 했네요. 그쵸? 평소에 많이 부족했죠. 평소에 웨이트 3번 하는데 1번밖에 못했으니까. 이번 주에 운동을 거의 못해서 몸이 여러 군데 쑤시네요. 아, 알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인지. 찌뿌드드한 느낌. 저번 주에 1번만 해서 그런가 저도 뭔가 찜찜합니다. 저랑 같으시네요. 뭔가 발산을 못해가지고 몸이 여기저기에 나쁜 기운이 고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도 원래는 2-3번은 합니다. 몸에 부정적인 느낌이 고여가지고 마음이 뻥 터질 것 같은 느낌? 이거를 발산을 해야 되는데 몸을 움직여서. 최소 3-4번은 가야 되는데 그쵸? 몸속에 나쁜 에너지가, 부정적 에너지가 운동을 안 하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발산해주는 거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나쁜 기운이 차는 거를 뺀다고 해야 되나? 부정적 에너지라고 할게요. 부정적 에너지. 운동을 안 하면 그게 발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 맞아. 하고 나면 그 좋은 기분이 활력이 돌아온다고 해야 되나? 아, 맞다. 이따가 운동 가야지. 쇠질로 날리기. 그치? 강도, 근력 같은 게 올라가셔서 성취감도. 근데 지난주에는 주사 맞고 운동을 갔거든요. 그날 금요일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하게 했기 때문에 더더욱 제 안에서 발산이 안 되고 뭔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날 무게를 못 들어가지고. 주사 맞고 그날 운동하러 가가지고 거의 무게 없이 운동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뭔가가 부글부글하고 쌓였던 것 같아. 운동하고 싶어. 운동으로 이걸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쌓였잖아 라고. 맞아. 운동도 맞아. 운동도 나름 명상의 영역이야. 맞아. 명상하는 것 같아.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어. 명상이야. 딱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였구나. 명상을 못해서. 그래서 집에서 시간 나면 헬스밴드로 조금씩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혼자서 하면 집에서 좀 하면 부족한 느낌이 들어. 센터에 가가지고 좀 땀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보면서 으쌰으쌰 해야 뭔가 제대로 운동하고 온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머릿속을 비운다는 의미에서는 명상의 영역, 저 동의합니다. 활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아무 잡생각이 없어서 자동 명상이 돼요. 운동하러 갔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나 분위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누군가 벤치 100을 넘게 드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무게를 5kg 더 올리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경쟁하듯이 너무 무리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인도 수행자분들이 고행이라고 하는 게 지금에 와서 요가 같은 걸로 내려오니 비슷한 맥락 같아요. 말 너무 조리 있고 예쁘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맞아요. 운동은 명상이에요.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
귀 파는 중이라 채팅을 못 치고 있어요. 면봉으로 파세요? 아니면 귀이개로 파세요? 이따 답하고 얘기해 주세요. 집중해야 한 전 자세 때문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잘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료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주변에 막 여쭤봤어요. 무료하세요? 무료하세요라고 주변에 요즘에 다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그럼 뭐 웹툰 보고 웹소설 읽고 하긴 하지만 무료하긴 해요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무료함을 느끼기는 하는구나. 그러나 각자 다른 방법으로 그 무료함을 해소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료함을 느끼시나요? 주변에 내가 요즘에 물어보고 다니는 질문이야. 무료하세요? 혹시 사는 게 혹시 무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자주 느껴요. 진지하게 답하자면 항상 무료해요. 진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병적 권태감은 아니죠. 저처럼 무료함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바쁘시구나. 회사 일 때문에. 항상 도파민을 찾아 떠다니는 삶이라고? 떠나는 삶? 그러니까 일을 하면 무료함은 사라지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 저도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지 않을 때의 무료함 있잖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느낌의 무료함? 이거 왜 안 읽어주지? TTS가 무료함을 느낄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요.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TTS가 안 읽어줘서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일을 해도 그저 순간순간 틈틈이 무료함을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도 시간을 꽉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10년간 한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맞아. 이거 뭐 해도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지. 그치, 맞아. 그 기분이야. 맞아. 요즘 사람들은 도파민의 역치가 높아져서 무료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도파민 때문이라고? 저는 도파민을 그렇게 추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무료함이 되게 아프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그냥 뭔가 채울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느낌. 이게 제가 목표 찾기를 못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목표를 찾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위해서 달리기 때문에 무료함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표를 못 찾고 있잖아요. 아까 10년간 한 일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처럼 저도 했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일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료함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고 자아성찰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이 좀 빨랐죠? 흥분해서 말이 좀 빨라졌어요. 맞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 맞아. 사람마다 다른데 바쁠 때도 무료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 아시는구나. 역시나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주시는구나. 권태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료함? 권태감? 그날이 그날 같고 이 시간이 어제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생각이 제가 많나요? 딸꾹질 할 뻔했어요. 물 마시다가. 바쁜데 무료함이 없다면 그래도 보충되는 게 있긴 한 경우가 많긴 해서 보상이라던가 그런 게 바쁜데 무료함이 없다면 월급이 늘어난다거나 시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 근데 그러면서도 새로운 걸 하기에는 맞아 저거야.
새로운 걸 하기에는 기력이 부족해. 맞아, 맞아. 일은 하고 싶은데 원하는 곳이 없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일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낀다거나. 리하리하. 안녕하세요. 1,000원으로 이번 방송의 첫 돈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요? 무료함을 때우는 거? 아니면 일하는 거? 이도저도 맞아, 맞아. 왜 저럴까? 틈틈이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자기 전에 찾아와. 그 무료함이. 새로운 걸 하는 걸? 어떤 작품에서 봤는데 인생이라는 거대한 레이스에서 마음껏 딴짓을 하면서 즐겨라. 딴짓을 하면서 즐긴다? 딴짓을 하면서 즐긴다는 게 뭘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일까요?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것도 즐기면 좋은 거라고? 저도 읽을 책이랑 게임 같은 거 엄청 놔뒀는데 그거 소화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막해져서 그냥 널브러져서 멍 때리고 있기도 해요. 저도 읽을 책 엄청 많은데 아까처럼 그냥 탄력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힘이 허탈감이 들면서 쓱 무너져가지고 누워가지고 폰밖에 못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 즐기고 있는데 부러운 분, 부럽다. 좋겠다. 좀 나눠주세요, 그 즐거움. 어느새인가 게임과 책을 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게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동감하시는 분들 많네. 마라톤을 하다가 길에 있는 꽃을 감상하다던가 이런 뉘앙스로 딴짓을 즐기라는 것 같아요. 저는 새길로 새는 전문가임. 즐거움을 좀 나눠주세요. 취미 부자이신가봐. 취미 부자. 그쵸? 저도 게임 만화책 프라를 모으기만 하다가 안 되겠어서 프라 모델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종교 권유라서 빠른 처리. 연구밴 했습니다. 왜 여기 와서 전도를 하죠? 그것도 일본어로. 유튜브도 아니고 치지직에서 일본어로 종교 권유는 신박한데. 이제 알아서 잘 정리합니다. 근데 어제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해. 어제는 조금 애매했잖아요. 그쵸? 어제같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 이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어제처럼 있을 수는 있어. 어제는 조금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드립일지도, 그게 뭔가 템플릿 드립일 수도 있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어제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틀 영구정지가 나왔네. 내 방송도 조금 커졌나? 어제 그런 거는 일회성 드립이면 이해하는데 연속적으로 했죠. 리노아 방송 성장 중이라는 신호인가? 어제 거는 그죠? 처음에는 헷갈렸지.
헷갈렸죠? 저만 헷갈린 거 아니죠? 상황을 못 봤어요? 빌런들이 지능형 빌런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속아내기가 어려워서 여러분한테 어제 여쭤봤어요. 이걸 내가 잘라도 되나? 라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선 타는 빌런들도 있죠. 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이상한 사람한테는 단호한 게 좋지. 근데 선을 너무 아슬아슬하게 타면 사람들이 일단 돌을 던져서 쫓아내. 리노비들이 돌 던져서 쫓아내 줄 거예요? 제 방에 그런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실 거죠? 여러분만 믿는다. 선 아슬아슬 타면 다 눈치 까죠. 나 여러분만 믿는다. 앞으로도 그런 어그로 들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죠? 나한테 내가 물어보면 조언도 해주시고 저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봤을 때 쥐흔이나 저격이 아니라 내가 물어봤을 때 어제처럼 대답 잘 해주실 거죠? 어제는 진짜 헷갈려서 물어봐가지고 저런 밈이 있나? 라고 내가 밈을 모르니까 벌써 어제랑 연속으로 이틀 2명 잘랐어. 이번 주에만 3명 자른 것 같네. 의견을 구하실 때는 하는 거죠. 진짜 긴가민가하게 선을 타서 일단 매달아둔 다음 돌을 던질지 아니면 풀어줄지 토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시 제한해둔 다음에 영구벤이 아니라 그래도 영구벤 했더니 저번에 그 지속적으로 저한테 게임해달라고 하셨던 분 다시 다른 아이디로는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영구벤 해서 못 오는 거겠죠? 임시 제한이 아니라 일단 내용만 확인하고 판결은 나중에 일종의 리노비 배심원 제도. 그분도 약간 억울했던 거죠. 계속 게임해달라고 조르는 거 맞죠? 물론 누가 봐도 빌런이면 일단 돌을 던집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저 자극하려고. 그분은 리누아님이 엄청 봐주신 거예요. 그쵸? 새 참여용 콘텐츠 메탈린 리노비. 아이고 어깨가 방금 뻐근했다. 시청자 참여 콘텐츠. 일단 누군가 매달리면 누군가는 가판대를 세우고 던질 야구공을 팔고 있을 거예요. 물풍선이나. 아니 매다는 리노비는 없어져야죠. 리노비를 매달면 안 되지. 리노비는 저의 친구들인데. 저거 좀 이상한데 싶어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분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드렸던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반복적으로 저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고 반복적으로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똑같은 그걸 하셨기 때문에 특정 게임을 저한테 계속 해달라고 루리에까지 가입해가지고 거기다가도 글을 쓰시고 안 한다고 했는데도 방송에서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게 좋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잘 가세요 했어요. 그냥 딴 방 가서 하겠죠. 제 방처럼 채팅을 읽어주는 방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눌러 붙어가지고 앉아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몇 시에 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아, 그리고 그 로제타님 계셨을 때 그 사건 있었지. 그분이 자기한테 칼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 방장, 이거 자를 수 있는 거 제가 스님한테 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자기한테 칼을 달라고 했어. 그때 사실은 싸게 보여가지고 로제타님이 임시 제한 하셨는데 그때 영구 제한 했었어야 됐어. 없었어요. 근거 같은 거. 그냥 뜬금없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같은 사람. 이미 갔어요. 어제 이번 주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 오는 어그로들의 심리는 여기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있네. 그런데 스트리머가 일일이 다 읽어주네. 내 말에도 반응 다 해주겠지인 것 같다고? 진짜? 보통은 안 읽어주는구나. 근데 아까 거 같은 건 안 읽어주고 바로 잘랐죠. 종교 권유 이런 거. 채팅 대부분 읽어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읽어줄 수 있을 만큼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먹을 거 얘기나 게임 얘기나 오타쿠 화제 나와가지고 화제가 불타가지고 채팅이 막 올라오면 저도 다 못 읽어주고 걸러서 읽어드리잖아요. 시청자 수가 2자리만 넘어가도 읽기 힘들어요. 안 읽어준다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다고? 저도 가끔 띄어먹기도 해요. 보통 읽는다기보다가는 반응을 보인다. 그냥 리액션을 한다. 부지런히 읽어주는 분은 잘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읽어주는 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싶거든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채팅하면 일일이 못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되도록 편하게 방송 들으시라고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채팅을 못 치고 이제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특히 아침 방송할 때는 리누아님만큼 대부분 읽어주시려고 하는 분 거의 없어요. 배려심 최고야. 진짜 아침 방송할 때는 누구는 읽어주는데 나는 안 읽어줘 하는 애들이 빌런 중에는 제일 흔해요. 눈으로 쭉쭉 보다가 눈에 띄는 채팅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읽어드리기도 하잖아요. 한 분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읽어드리기도 하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방송의 맥락을 잘 잡으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주로 방송하는 시간이 메이저한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방송 맥락 잡을 수 있으라고 그러라고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계한다는 느낌, 방송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제가 채팅을 읽어드리면서 중계해주는 느낌으로. 저는 실제로 감사할 만한 시청자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침에 8시에 방송하는데 매일 와주시는 분들이 어딨어요. 이런 시청자들 없을걸요? 울면 달래주고 힘들다고 하면 가서 쉬고 오라고 하고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안 그럼 내가 배운 망덕한 거지. 그냥 시간이 돼서 치질이 딸깍하는 것 뿐인데. 그래요? 별뜻 없으셨어? 내가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었단 말이야? 일찍 일어난 리노비가 아침 방송을 본다. 그쵸? 실망인걸? 내가 좋아서 보러 오는 거 아니었어? 출근하세요 지금? 일요일인데 출근하세요? 아, 매일 루틴. 좋지 않은데 오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싫은데 굳이 꾸역꾸역 와가지고 듣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저도 리누아 방송 좋아서 오는 건데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아침 방송을 매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아서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분들, 저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분들이 100명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항상 매일 감사일기에 적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비록 얼굴은 직접 맞대고 만난 적이 없지만 서로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느껴져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기, 감정일기나 감사일기 간단하게 쓰시면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을 정리하는데. 생각이 많으신 분들한테 권합니다. 나는 생각이 없고 진짜 단순해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고 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쏟아낼 곳이 필요해 하는 분한테는 감정일기 추천합니다. GPT야 일기 좀 써줘는 그건 일기가 아니겠죠. 그냥 GPT가 쓴 그거지. 그렇게까지 써야 할 필요는 없고 저처럼 그냥 속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풀어내고 싶은 분들 있죠. 속에서 뭔가가 막 꿈틀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놔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 답답함을, 그런 분들한테 감정일기를 추천합니다. 그게 쌓인 게 없는 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감사일기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오늘 점심에 짜파게티를 먹었는데 일요일이라서 더 맛있게 느껴졌다. 오늘 31일이라서 베스킨라빈스 할인을 해서 아몬드 봉봉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렇게 감사일기 2-3줄 정도 쓰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발음이 막 뭉개지고 있네.
감정일기는 저처럼 속에 쌓인 게 많은 분들만 쓰시고, 여러분들은 굳이 일기를 쓰셔야겠다면, 써보고 싶으시다면 감사일기 정도, 감정일기랑 감사일기는 다른 거니까. 조금 전에 일요일 짜파게티 할 때 문장이 조금 발음이 뭉개졌죠? 나 오늘 물을 한 병도 못 마셨어. 이거 다 마시고 물 한 병만 들고 올게요. 지붕 고치다가 살짝 다친 리노비 복귀. 어디를 다치셨나요? 어디를 쓸렸나? 아니면 탔나? 새물 한 병만 들고 올게요, 여러분. 화장실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리나, 지붕 사이에 비가 새서 올려서 붙이다가 자재 날카로운 부분에 샥 뱄어요. 채팅창에서 야구하시면 안 돼요. 리노아는 눈을 가늘게 뜨면 섹시. 리노아가 한 2.5% 생기는 것 같아. 채팅창에서 야구공 날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누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물을 한 병도 못 마셔가지고 남은 거 마저 마시고 새물 한 병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물은 많이 마셔서 나쁠 게 없죠. 내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 말고 갑자기 환타가 땡겨서 1.5리터를 샀는데 막상 먹어보니 또 맛이 무난하네요. 물 사 먹습니다. 생수.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환타는 포도가 좋아요. 전 오렌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유럽에서 파는 환타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라고 하면 오렌지 가즙이 진짜 들어가서 더 맛있대요. 나 그거 여행 유튜브에서 봤어.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환타를 먹어라라고. 뭐가 법이 다르대요. 가즙이 진짜 들어가야 된대. 스페인 여행 유튜브에서 봤어. 그래서 더 맛있다라고. 과즙 안 들어가면 과일 그림 못 쓰는 거랑 비슷한 거. 정확히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심하대요. 과즙 들어간 환타 더 맛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일 음료니까 가즙이 들어간 게 좀 더 맛도 풍부하고 향도 풍부하지 않을까? 가장 처음 나온 오리지널 한타는 과즙을 넣지 않았을까요? 사탕도 과즙이 함유된 게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과즙이 들어가면 표지에 진짜 과일 넣을 수 있고 인공향을 넣으면 그린 과일만 넣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그냥 스페인에 가면 환타를 먹어라. 거기는 진짜 가즙을 넣어서 더 맛있다라는 것만 단편적인 지식만 여행 유튜브에서 봤어요. 초창기 환타에는 시기상 과일을 넣을 수 있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보고 GPT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주세요. 환타를 마시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그건 아닌데 스페인 가서 적어도 스페인어로 this one 하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스페인어로 주문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 하고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거는 뭔가 꿈 같은 일 아닌가요? 나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아는 느낌. 저는 대화는 힘들고 인사 정도는 일단 성조 심하게 들어가면 무리. 그 나라 언어를 그러니까 인사 정도라도 쓰려고. 환타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때 전쟁통이라 과일 찌꺼기나 사과, 섬유질 등등 넣어볼 수 있는 건 죄다 넣어봤다. 벨기에에서 벨지안 프라이 달라고 하니 프렌치 프라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많이 주더라는 썰. 예전에 극장에서 일할 때 환타는 오렌지만 있는 줄 아는 손님이 환타 주세요 라고 해서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중에 뭘로 드릴까요? 했더니 계속 환타를 달라고 한 경험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일본 오타쿠샵 들어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일본어를 하니까 그게 꿈이었다면 꿈을 이루신 거겠죠. 대만에서 니하오 쉐쉐 팀부동 말고 팀부동이 뭐예요? 팀부동이 무슨 말이에요? 오렌지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건 1955년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팀부동이 무슨 말이에요? 외국어 자격증까지 딸 필요는 없는데 여행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좋긴 하죠.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 어떡하죠? 영어를 하신다라는 전제하에서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거 아닐까요?
영어도 반푼인데 일단 보낸다고? 본인 말로는 반푼이라고 하시지만 생각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킹 부동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요 라는 뜻이라고. No hablo español 같은 거구나. No hablo español. 저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No hablo español. 첫 일본 여행 때 손짓 발짓 열심히 했던 게 떠오르네요. 영어는 싫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영어 적혀 있으면 그리 반갑더라. 그쵸. This one, that one 하면 어쨌든 통하긴 하잖아. This one, this one, this one 하면 통하잖아. 유명한 말 중에 일본어 못합니다를 니혼고 타베마생으로 대답하고 상대가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고. 그나마 조금이나 아는 외국어 영어가 나오면 좀 반갑겠죠? 읽을 수는 있으니까. 읽을 수 없는 막 아랍어 글자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영어가 있으면 반갑겠죠? 새로 가져온 물을 땁니다. 안 따져! 야! 따져라! 그래도 요새 해외 나가면 한국어를 잘 알아들어서 조금 편해졌어요. 일본 여행 잔뜩 일본어만 하겠어 하고 갔는데 식당에서 말하다가 좀 어물쩡대니 1초의 망설임 없이 한글로 된 메뉴판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서로 편하니까 그게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언어 옵션에 유럽 것만 보이다가 마지막에 잉글리시 보이면 안도의 한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뭔가 한국인이라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국 브랜드의 뭔가를 들고 있거나? 이탈리아 셰프가 정확하게 바보라면서 놀렸다고? 자기 레스토랑 막내한테 바보라고? 이 녀석 뿔테 안경에 투블럭 틀림없는 한국인이었다. 코리안 슬랭은 이제 너무 국제적이 되어버려서 그쵸. 그 기훈이 형 그것 때문에 너무 국제적이 돼버렸죠. 잠깐 그러면 내가 맨날 일본이든 어디든 가면 중국어로 인사하는 이유가 으북 1,000원 감사합니다. 네, 1,000원 감사합니다. 말을 아끼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시아인이면 중국어로 해보는 게 그쵸. 머릿수가 많으니까 다수니까 해보는 게 확률상 타율이 높긴 하지. 물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 옷을 주로 입고 다니긴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져서 빨간색을 입으니까 중국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1,000원 감사합니다. 나도 도쿄 호텔의 편의점에서 니아오 소리 들었는데 상투를 들고 있었다고요? 상투? 빨간색 동양인이면 아무래도 그쵸?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머리가 길어서 묶고 다녀요. 저 이번에 중국 출장 갔을 때 다들 저한테 니하오라면서 중국어로 말 걸어서 두려웠습니다. 중국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는 북경 정씨와 비슷한 외모인 듯합니다. 2만원 왕돈에 감사합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죠? 출장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본어로 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출장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길 바랍니다. 2만원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 금액 도내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국도 가보고 싶어요. 중국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중국도 도시가 많잖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베이징 오리라든가 베이징 짜장면은 뭐가 달라요? 근데 외국 나갔는데 같은 아시아인이 전혀 모르는 중국어나 태국어 같은 걸로 물어보면 진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금년 9월쯤에 북경 가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저는 상하이나 베이징이 가고 싶어요. 진짜 책도락의 도시는 상해란 사천이다. 한국 짜장면과는 다르게 춘장을 많이 쓰지 않는다. 맞아요. 중국은 땅이 크니까 요리법도 엄청 다양하니까 그것도 흥미로워. 상하이 추천한대요. 여행으로 가시려면. 스촨은 매운 요리가 많아서 맵찔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 폭력적이라고 그 정도예요? 버거나 이런 게 스촨 요리인가? 나 목이 쉬었다. 베이징은 영어 못하는 호텔 컨시어지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요새는 안내 같은 거에 영어가 잘 써있나요? 예전에 갔을 때 진짜 중국어만 써있어서 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번역되지 않나요? 본토 마라탕은 진짜 새빨겠다.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과 아주 가까운 진먼도가 어디예요? 중국 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목표가 일본 시코쿠 쪽이랑 중국 칭다오 가보려고요. 저는 소도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취향을 확실히 알고 계신 게 좋기는 하죠. 여행 계획 짤 때. 전에 모 스트리머가 알리익스프레스 본사 탐방하는 거를 봤는데 디지털화 인프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베이징 기준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사천 사람들은 매운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귀주 사람들은 맵지 않음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 유명하다. 맵지 않음을 두려워한다 무슨 뜻일까? 하긴 QR코드로 다 해결하고 그러던데 그쵸? 뭔가 중국은 그런 디지털화가 빨리 돼 있는 것 같아. 나 그거 봤어. 사진에 거지가 QR코드 목에 걸고 있는 거 구걸하는데. 디지털화는 잘 되어 있는데 중국어만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다. 진먼도는 대만의 최북단이에요. 백령도 같은 느낌. 섬이구나. 진먼도, 섬이구나. 섬도자. 위에 빵꾸가 나도 매운 것을 못 놓는 사천 사람들. 알리페이랑 위챗만 있으면 어지간한 건 다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거지가 QR코드 목에 걸고 있는 거 봤다고 사진. 중국 디지털 괴담인지 모르겠는데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업무를 감시하고 조금 엎드려 있으면 체크하고 그런다고? 괴담일까 진짜일까? 현금을 안 쓰면 환전해 갈 필요도 없나요?
중국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더 무섭다고? 중국의 이미지랑 그런 거구나. 회사 바이 회사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니라 가짜 돈이 많아서 노숙자들 QR로 기부하던데. 한국도 반쯤은 캐시리스. 사실 한국에서 일할 때도 당해보긴 했어서 CCTV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있기는 하겠죠. 오락실에 다니면 그래도 현금 있어야 된다고? 현금을 안 쓴다고 아예? 그러면 환전해 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요즘엔 오락실도 카드기 있는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위챗이나 알리페이에 카드 연동만 하면 된다. 중국이 가장 사이버펑크에 가까운 나라 같은 느낌이다. 신기하네, 그러게. 사이버펑크라니? 저는 중국 여자분들 여행하실 때 풀 메이크업하고 풀 착장하고 안 편한 신발 신고 다니시면서 사진 막 여기저기서 많이 찍으시는 거 보면 그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 사진을 진짜 열심히 찍으시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요새는 사진보다 액션캠으로 액션캠이 뭐예요? 착장 같은 거 보면 너무 과해서 이상한 그런 건? 많이 줄었다. 브이로그 찍는 카메라? 고프로나 인스타 360? 뭐야, 난 고프로는 들어봤는데. 조그마한 카메라? 셀카 봉든 분들 종종 보이지요. 리누아 마우스보다 작은 카메라? 그걸 들고 다녀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바디캠처럼 달고 다닌다고? 제가 몰랐던 세상을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때그때 찍을 필요 없이 들고 다니면 바로 찍히니까. 겸사겸사 유튜브에도 올리고 셀프 블랙박스ドライブ 레코더. 블랙박스라고 하시면 일본에서 안 통합니다. 드라이브 레코더. 드라이브 레코더. 레코더? 레코더? 이건 뭐야? 드라이브 레코더. 블랙박스라고 하면 안 통해요. 지금 도라에몽 리코더라고 하신 분은 저기 가서 반성의자 놓고 앉아 계세요. 중국 취업난이 심해서 고급 인력들 35만 넘으면 남자는 배달, 여자는 스트리머로 빠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죠. 영어로는 대시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드에서 봤어요. 영드에서도 봤고. 심지어 석사여도 취업이 힘들다고. 너무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사람을 왜 줄여? 박사가 배달하는 중국. 아, 닉이 그런 닉이에요? 또 무슨 드립이구나. 밈이 있구나. 건담 밈이에요. 여러분들끼리만 아는 얘기하면 나는 모른단 말이야. 설명을 안 해주면. 이 오타쿠 리노비들아. 소행성을 지구에 떨어뜨리는 캐릭터? 사이콘데? 왜? 인구를 진짜 줄이려고? 사이코 맞아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구에 살지 말고 우주에 나가 살라고? 누구나 도쿄에 살 수 없으니 도쿄를 없애서 모두가 평등하게 지방에서 살자 같은 느낌이라고? 인구를 줄인다기보다는 지구 좀 그만 괴롭히고 나오라고? 사람이 지구를 해치고 있으니까. 그거는 마더 네이처가 알아서 하겠지 왜 그걸 본인이 결정해. 무슨 권한으로 본인이 결정해. 그러니까 빌런이다. 서울에 인구 많다고 지방에 살라고 서울에 핵미사일 쏘는 마인드. 알겠습니다. 이상한 캐릭터였구나. 건담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예요. 채팅 속도 엄청 빨라지는 거 봐, 이 오타쿠들. 내가 그렇게 숨어있는 리노비 끌어내서 채팅하라고 할 땐 안 나오더니. 팬과 안티를 미치게 만드는 슈퍼스타. 추상하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잘생겼나? 잘생김? 잘생겼는데 로리콘이라고? 모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건담 얘기 그만. 건담 얘기 관심 없어. 건담 얘기 그만해. 관심 없어. 저녁은 삼겹살을 먹는다는 통보를 받아서 기분이 좀 업되는군요.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삼겹살 맛있게 드세요. 자기들 아는 얘기만 신나게 하고 있어. 이래서 오타쿠들이란 쯧쯧쯧 쯧쯧쯧.
내일 출근이 두렵다. 내일 월요일이에요. 6월 1일이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는 아이한테 PC를 빼앗겼어요. 그럼 지금 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채팅치기, 폰으로 보면 채팅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에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내도 해주시고 채팅도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방에서 최고 금액 도내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타가 좀 나고 채팅이 느립니다. 좀 귀찮아요. 자꾸 전송이 눌리고 딜레이도 좀 있고. 닭똥집 튀김 맛있다. 나는 싫어. 그거 질겅질겅해. 그 부위 싫어. 닭 근위 안 먹어. 싫어. 닭 근위. 저도 향이 안 맞아. 식감도 싫고. 똥집 골목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중국 가서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가지볶음이었어요. 가지를 어떻게 볶아줬어요? 맵게 아니면은 그냥 짭짤하게? 점심때 만두 먹으려고 했는데 지붕 공사하고 덥고 지쳐서 요거트 스무디 700ml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닭 근위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닭똥집이 아니라 조금 맵게 살짝 매콤하게. 가지는 바로 볶는 거보다가 튀겨서 볶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튀겨서 볶은 거 맞대요. 가지는 튀겨야 한다. 찐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참 아쉬운 식재료다. 가지가 서양에도 가지를 튀겨서 파스타나 피자 같은데 라따뚜이에도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다가 익힌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 중에 토마토 소스에 이렇게 요리한 가지 요리도 있잖아. 올리브 오일에 익혀서 토마토 소스에 겹겹이 쌓은 가지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최악의 급식 메뉴 가지 무침 때문이다. 삼뜻이 만드는 가지 무침이 최악의 급식이다. 많이 별로다. 가지 무침, 코다리 강정 이런 게 싫어하게 되는 건가요? 급식으로 먹어서? 중국 요리 지삼선이나 어향가지가 맛있어요. 가지로 유사 장어덮밥 만드는 레시피도 있는 거 보면 나쁘지 않다. 콧물식감이라고. 알 것 같아. 싫어. 급식 시절 메뉴 때문에 어른 돼서 편식하는 경우도 많죠. 개인적으로는 국수 나올 때 중에서 조개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에그플랜트. 그죠, 영어로. 안 그래도 조개 못 먹는데 내장까지 썰려 나온다면 어우야. 말린 가지를 라드랑 굴소스에 볶는 게 제 최애 레시피입니다. 말린 가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나? 먹어봤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튀긴 가지는 먹어봤는데. 책상에 손 찧었어. 아파. 미디어에서 가지 요리 해놓은 거 보면 맛있어 보이는데 주위에서 보는 가지 요리는 정체불명의 반찬이다. 책상이 금속이라서 엄청 아픕니다. 어깨는 아까 물병 짚다가 한번 삐긋했어요. 책상 재질이 나무가 아니라 금속이라서 부딪히면 엄청 아파요. 메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제가 부딪힌 부분이 금속이라는 거지. 위에 파는 나무인데 부딪힌 부분이 금속이라고. 테두리가 금속으로 돼 있어. 그 테두리에 붙여놓은 데를 피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찧었죠. 그 붙여놓은 데를 피해서 기가 막히게 찧었죠. 저는 모션 데스크에 밑판을 사서 윗판은 나무판 사서 깎고 니스칠해서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우리 방에 손재주 좋은 리노비 많아. 뭐든지 뚝딱뚝딱 만들고 요리도 뚝딱뚝딱 하고. 프라모델 같은 것도 뚝딱뚝딱 만들고 없으면 만드는 리노비들. 손재주 없는 리노비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손재주 있는 리노비가 있다면 손재주 없는 리노아처럼 리노아를 닮아서 손재주 없는 리노비도 있을 수 있죠. 대신에 운동 잘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죠. 뭐든지 다 잘할 순 없어.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전자기기 같은 거 가끔 DIY 할 때 재밌긴 해요. 대신 운동은 아주 못한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손재주 없어요. 내 재주가 무엇인가. 영어 하는 재주 있잖아. 회사에서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어로 회사에서 의사소통하실 정도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재주입니다. 재능입니다. 살찌는 재주는 있는데 살찌는 것도 재능이야. 찌기 어려워. 나는 1kg 찌운 것 같으면 다시 1kg 빠져있고 그래. 그것도 재능이에요. 잘 먹는 것도 재능이야. 나는 조금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는단 말이야. 아니 마리오 도시락 2개를 깠는데 첫 번째랑 키캡이 똑같으면 GS XX들아. 그냥 뒹구는 것도 재주입니다. 왜냐하면 무료함을 느끼지 않고 뒹굴 수 있다는 거는 재능이 있다는 거야. 무료함을 느끼지 않고 뒹구는 것도 재능이야. 난 여러분들한테서 재능을 다 찾아내 줄 수 있어. 편하게 그렇게 뒹구는 것도 재능이에요. 저도 요리 레시피 따라해도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재주가 있어요. 어깨가 뻐근해. 한쪽 어깨가 뒤로 손이 안 올라가. 답답해.
스트레칭 한번 쭉쭉쭉. 스트레칭 뒤로. 왼쪽으로 갸웃 한번. 오른쪽으로 갸웃 한번. 뒤로 또 한번. 어깨도 말린 어깨도 펴주고. 뿌드득. 요번에 5개나 샀는데 5개 다 똑같은 거 나올 것 같다고? 그건 너무 심한데? 나오면 게시판에 올려야지. 너무한데 5개 다 똑같은 거 나오면? 리노아 게시판에도 올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뭐가 나왔는지. 5개 똑같은 게 뭐가 나왔나 어디 한번 보자. 마리오 도시락? 그거 비싸요? 일반 도시락보다? 콜라보 가격이 붙는 건가? 웃돈이? 프리미엄? 콜라보 프리미엄? 6,300원? 편의점 도시락은 보통 6,300원이면 비싼 건가요? 제가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5,900원? 6,300원이면 좀 국밥보다는 저렴하다. 1,000원 정도 비싸다. 콜라보 가격 프리미엄이 1,000원? 보통 4,900원에서 5,500원 사이인데 1,000원을 올렸다.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이 5,000원 남짓이긴 하죠. 근데 마리오 도시락 구성이 좋아요. 6,000원급이면 뭔가 반찬이 좋은 게 들어간 건가? 마리오 프리미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햄버거 스테이크, 소시지, 오므라이스. 근데 찾아보니 구성이 6,000원급이다. 편도가 편의점 도시락 줄인 거죠? 편의점 도시락 치고는 구성이 좋다. 여러분들이 줄임말을 이렇게 마구 쓰시면 제가 읽을 때 한 번씩 더 물어보게 돼요. 마구 줄이면 채팅 안 읽어주면 되지. 마구 줄이는 사람 채팅은 안 읽어주면 되지. 어디다 대고 주먹질이세요? 임시 제한 당하고 싶으세요? 왜 저한테 대고 주먹질이죠? 편의점에다가 대고 주먹질 하는 거라고? 말을 안 듣는다. 내일부터는 마리오 도시락이 오늘까지예요? 어른 양이 계시네. 근데 리노아 구독은 안 하셨네. 지금 수녀님이 방송 안 해서 보러 오셨구나. 우리 산타 감사합니다. 받으신 분은 축하드려요.
춘향님도 방송 중이라고? 그럼 두 개 동시에 뭐라고 해야 돼? 동시에 보고 계시는구나, 두 개. 산타님 감사합니다. 이중첩자, 그러게 이중첩자구나. 양다리야? 양다리야? 두 개 동시에 틀어놓고 있구나. 산타가 왔으니 산타는 산타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었군. 이런 파렴치한. 흥! 우리 리노비들은 아니죠. 우리 아침 방송 보러 오는 리노비들은 저만 보고 계셨죠? 이거 봐, 이거 봐. 역시 아침 방송 보러 오는 친구들은 충신이야. 보찌냐 보러 가세요, 그럼. 저는 구독한 거 리노아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보찌냐 보러 가셔도 돼요. 그쪽은 잘 안 봐서. 그래도 여기 있을래요? 구독이 안 돼도 열심히 챙겨본다. 보찌냐님은 나긋한 목소리에 그렇지 못한 방송화면 구성이시죠. 잘 알고 계신다는 건 열심히 보신다는 거네. 내 방송 안 할 때. 산타님 감사합니다. 어느 분한테 저분한테 선물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한창 더울 때 나타난 우리 산타님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 무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끼가 아니라 기니피그예요. 귀가 없어 수건으로 귀를 만든 거야. 5월에도 산타가 있습니다. 저희 방에는 있습니다. 가끔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귀가 수건으로 만든 귀예요. 기니피그였어. 리노아의 노비는 아니고 리노아의 비밀 친구 5. 근데 나 마지막에 가기 전에 약간 기분이 조금 질투나려고 해. 여러분들이 내 방송만 안 보고 이 방송도 보고 저 방송도 보고 내 것 지금 트월킹 하신 분 경고 한번. 나는 나한테 집중해주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산책이나 하러 가야겠다. 리노아 볼 때는 리노아만 봐요. 역시 우리 산타님 감사합니다. 리노아님 방송을 가장 집중해서 봐요. 감사합니다. 요새 루틴은 리노아 방송밖에 안 본 감사해요. 우리 저한테 집중해주시는 리노비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집중 안 하는 리노비들은 반성해라. 리노비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비밀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 리노비였던 것이 될 수도 있어. 작년 치즈직 결산 리노아님 시청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공개 친구? 아침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공개 친구예요. 슬슬 반성의자에 딱 앉기 좋은 날씨죠.
아침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친구라고 선언을 해요. 거리감이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에 비밀 친구라기보다가 대놓고 친구, 내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뉴스를 봤더니 역대급 엘니뇨로 슈퍼 열돔이 오려고 하던데 여름이 더워진다는 얘긴가요? 그만 슈퍼에 다오. 다른 의미로 살 빼긴 좋겠군요. 역대급 열돔이 될 거라고. 의자에 묶여서 익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24년도 여름은 절대 안 된다고? 그때가 제일 더웠어요. 일하다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러게. 일하시는 분들 적당히 더워야 될 텐데. 20년도 여름처럼 시원하면 진짜 좋겠어요. 일하는 데서 에어컨 좀 빵빵 틀어주기를. 그러면 여러분, 저랑 또 시덥지 않은 얘기 하느라고 저한테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정신 차려가지고 좋은 얘기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지만, 월요일 발음이 안 돼. 월요일이지만 8시에 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러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와주실 수 있는 분들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말에 또 뵙고, 월요일에 오시는 분들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채팅 열심히 쳤어야지. 니거는 안 하는데 아침에 못 봐서 슬프다고 하는 분은 그럼 지금 채팅 열심히 쳤어야지. 왜 이제 나와서 채팅 쳐요? 맴매야 맴매. 그러면 열심히 채팅 쳤어야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야지. 조카 봐주느라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면 봐주지. 내일부터 학원 다녀야 돼서 아침 방송 못 봐요. 그러면 주말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선거 날이라 빨간 날이라 길게 볼 수 있다. 그날은 8시에 또 옵니다. 강제로 아침형 인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작업하는 거,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가끔 그래도 채팅을 쳐서 참여를 해주시면 방송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다채로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내일 또 와주실 분들 또 와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저랑 놀아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채팅 쳐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제가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도내해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산타님 모두 감사합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뿅!